자, 킹과 플레이어. 네, 다른 사람 논할 거 없습니다. 소니. 흥민손. 이번에도 골을 넣었고요. 이번 시즌에 골을 넣는 패턴들이 조금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다양한 득점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컵백을 받고 그 다음에 원터치로 득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이 왜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걸 좀 다시 해석해보면요. 손흥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겠구나.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나이가 베테랑 나이대로 접어들었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활약이 좋고 앞으로도 이 활약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는 위치 흥민존으로 일컫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민존이 예전에 이제 델피에로 존처럼 네. 아니면 주맨존 주맨존. 처럼 원래 사실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감아차는 거를 네.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잘했거든요. 근데 그쵸. 사실 비교적 최근을 생각해보면 그 감차는 좀 덜 나왔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좀 흥민존의 정의나 위치가 조금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약간 바뀐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올 시즌 득점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좋아요. 올 시즌 골들을 한번 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네. 리그에서의 골들을 기준으로 다 찾아봤는데 일단 속도로 뒷공간에 침투해서 넣은 골이 7골. 근데 컵백 패스를 받아서 넣은 골도 7골. 지금 총 15골이니까 절반이 이런 네.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한 골이 페널티킥 골이고요. 예. 그 7골 중에는 사실 꼭 컵백이 아니고 뒤쪽에 머물러 있다가 존슨의 슈팅 세컨볼 그걸 이제 받아서 넣은 골도 있는데 위치상 공 가진 선수보다 뒤에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컵백 패스를 받아서 넣은 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넣은 골들은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컵백 패스를 받아서 넣은 골들 뒤에 좀 천천히 아니면 멈춰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넣은 골들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영리한 위치 선정이 돋보이는지를 엿볼 수 있는 최근의 골들도 확인할 수 있었죠. 제가 골 패턴을 봤는데 일단 우리가 손흥민 하면 생각나는 그 속도 슈퍼소니의 속도, 그 뒷공간에 침투한 골들이 번리전 첫 번째, 세 번째 골, 그냥 해트트릭을 했었죠. 그리고 북런던 더비 아스날전 두 번째 골. 조리지뉴가 그때 그 압박에 뺏겨서 맞아요, 미스했죠. 네,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침투해서 골 넣었죠. 네. 갑자기 그 경기였고 풀럼전, 롱패스 날아봤을 때 손흥민이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친 다음에 오른발 가마차기 각을 만들어서 손흥민 하면 생각나는 그 오른발 가마차기를 넣은 골. 맨시티전 첫 번째 골. 에데르송 맞고 그냥 들어갔죠. 네, 그 골도 있었고 본머스전 첫 번째 골 그리고 팰리스전 첫 번째 골. 이 골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뒷공간에 침투해서 넣은 골들인데 오른발 5골에 왼발 2골. 오른발의 분포가 아무래도 많긴 했습니다. 슈팅 코스를 보면요. 리어 포스트 한 골, 파 포스트 4골, 그리고 중앙으로의 2골. 그 중에 하나는 칩슛이었는데 어쨌든 이 슈팅발이나 슈팅 코스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7골이 손흥민 선수가 흔히 이야기하는 뒷공간에 침투해서 넣었던 속도감이 살아있는 골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의 속도를 풀 활용한.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걸 다뤄보려고 한번 체크한 건데. 맞습니다. 골 패턴 중 컵백 찬스를 받아 넣은 골 혹은 동료보다 뒤쪽에 머물러서 넣은 골. 마찬가지로 7골입니다. 번리전 두 번째 골. 헤드트릭 중에 이제 2골이 앞에 거였고 요게 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이 번리전 골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솔로몬 선수가 도움을 줬는데 솔로몬이 부상이 아니었다면 그렇지. 분명 더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이 좀 잘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나름 또 독특한 패턴이 있는 선수인데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이제 큰 부상 때문에. 많이 오래됐죠. 그리고 아스날전 첫 번째 골. 이때 이제 메디슨이 터치라인 그 골라인 쪽에서 볼을 어떻게든 지켜내면서 메디슨이 건네주고 손흥민이 뒤에서 받아 넣어서 마무리를 지었었고 리버풀전 첫 번째 골. 마찬가지로 볼 가진 선수보다 약간 뒤쪽에 머무르면서 메디슨만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뒤로 이제 볼이 온 거는 아니지만 위치상 컵백으로 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좀 뒤쪽으로 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볼 가진 선수보다 늦게 가져.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도 좀 컵백성의 패스 장면이었고 팰리스전의 첫 번째 골 그리고 에버튼전의 첫 번째 골 그리고 빌라전 첫 번째 골, 루턴전 첫 번째 골. 이렇게 이 골들이 이후에 이런 골들이 이제 동료보다는 좀 뒤쪽에 머무르면서 넣었던 골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슈팅이 다 오른발 5골에 왼발 2골로 똑같았고 슈팅 코스는 리어 포스트 1골, 파 포스트 3골, 중앙 3골 이렇게 좀 나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왜 이런 컵백 패스를 잘 받아서 골을 넣었는지 그 흥민존에 대한 설명을 작전판을 통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가 편의상 좀 잘 보이게 하려고 토트넘을 파란색으로 합니다. 흰색이 되면 비치비치기 때문에. 비치비치 반사가 되고 파란색을 토트넘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토트넘의 공격 상황 우리가 흔히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항상 2-3-5 사실 여기서 크게 안 바뀌죠. 가끔 뭐 빌드업을 할 때 상대가 압박을 하는 것에 따라서 3-2 하는 경우도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메인 포메이션은 항상 2-3 빌드업. 2-3 빌드업이 많이 유지가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전술의 핵심은 역시 넓은 공간에 서는 선수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서는 선수가 늘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 늘 두 명이 이 둘 간에는 위치가 좀 바뀔 때도 있지만 이 두 명이 항상
공간을 비워두지 않고 들어간다는 점. 맞아요. 예, 이 공간에 항상 선수가 있다는 점이 포스테코글루 선수의 핵심인데 볼이 측면 쪽에서 살아나가잖아요.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볼 가진 선수, 하프 스페이스를 들어가는 선수가 가장 위쪽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 선수들이 이렇게 볼을 가진 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비도 아래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한 명만 내려가고 나머지가 안 내려가면 이쪽 공간을 주기 때문에 비니까 딸려가죠. 나머지 자원들이 다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수비들이 이렇게 측면의 속도 때문에 뒤쪽으로 밀릴 때 정말 조직이 기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팀이 아니면 미드필더들이 동시에 따라가지 못하고 대부분 미드필더들은 자기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이 부분 수비 미드필더 사이 부분에 공간이 생기는데 갑자기 그 공간 생각하니까 우리 대표팀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우리 많이 메워야 됩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것처럼 이 풀백 쪽이 어쨌든 측면 넓은 공간에 서는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당연히 이쪽으로 따라가겠죠. 그렇지.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있는 선수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센터백도 이쪽을 보게 되죠. 딸려 나가죠. 주목할 건 이때 손흥민이 이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소니가 이제 손톱을 볼 때, 네, 손톱을 볼 때 상대 센터백이 이제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박스 쪽에 머물기보다는 대각선 방향에서 이 볼 가진 선수의 눈에 띌 수 있는 약간 뒤쪽에 빠져 있을수록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자석판이 실제 선수의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네네네네. 위치가 너무 좀 벗어나 있기는 한데 거의 박스 쪽에 이 위치 이 완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시를 하면 볼 가진 선수보다는 언제든 뒤쪽에 대기라고 그렇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센터백이 어쨌든 하프 스페이스 있는 쪽의 선수에게 달라붙고 달라붙지 않더라도 시선이 공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몸이 돌려져 있잖아요. 그때 손흥민은 이때 보면 일부러 같이 올라가지 않고 뒤에서 일부러 출발하거나 아예 그냥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 있거나 혹은 본인의 100% 속도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적당하게 딸려가는 수비수들 그 뒤쪽에 배치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 수비수가 몸이 그리고 고개가 당연히 공 쪽으로 또 본인 안쪽에 있는 선수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 얼굴이 이쪽이라고 보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가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사각지대가 어디죠? 이쪽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대각선 뒤쪽에 천천히 위치를 잡고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수비수의 사각지대에 머물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 하프 스페이스에 뛰는 선수도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 포트는 넓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만약 손흥민에게 집중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비가 따라 나오게 되면서 결국 먼 쪽의 선수에게는 측면이 또 비어요. 공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미드필더가 다 복귀하지 않았던 차이나에 볼 가진 선수의 뒤쪽에 손흥민이 대기하고 있다가 공이 백을 받고 오케이. 여기서 바로 손흥민의 좋은 터치에 의한 슈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터치를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여기서 원터치 슛을 그냥 논스톱으로 때린다거나 네. 아니면 간략하게 한 번의 터치 정도로 벗겨내고 바로 슈팅. 그렇죠. 워낙에 박스 근처에서 터치를 많이 가져가지 않지만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나 측면으로 와이드하게 벌렸을 때 수비가 딸려나가는 그 공간을 소니가 잘 받아 챙기는 거죠. 맞습니다. 박스 기준으로 본다면 한 이 정도 위치나 혹은 아크 쪽 근처의 위치가 이제는 새롭게 흥민존으로 불려도 무방할 곳이 될 것이다. 최근의 골들이 계속 이 부분에서의 컵백에서 나왔고 실제로 올 시즌 손흥민이 그 부분의 플레이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롭게 흥민존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골 상황에서 본 또 하나의 특이점은 마이클 오원과 이안 라이트가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둘 다 뭐 득점엔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네, 레전드들인데 예. 어느 팀의 레전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원 때문에. 아무튼 라이트는 아스날이에요. 네, 손흥민은 어떤 지역에서든 득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퍼스트 터치가 뛰어나서 퍼스트 터치 하나로 수비수를 모조리 따돌릴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 상황에서의 깔끔한 터치 판단 능력이 돋보인다는 거. 아까 종민 형이 말씀하셨던 터치를 꼭 길게 가져가지 않고 바로 원터치로 때리는 맞아요. 경우들도 많다는 점이 이 손흥민 선수의 그런 장점, 오원과 라이트가 보기에도 대단하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 그 터치가 최정점에 있는 선수들은 뭐 당연한 건데 미드필더들이 다음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패스를 하기 위한 퍼스트 터치랑 공격수 있는 포워드 지역에서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는 퍼스트 터치랑은 조금 선수들이 약간 감이 다른데 소니는 본인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로 터치를 잡아놓는 걸 정말 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공격수로서의 완성도, 깔끔한 마무리가 아주 돋보이는 손흥민 선수가 되겠고요. 이러한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능력은 롱런에도 도움을 줄 겁니다. 그죠? 손흥민이 뒷공간 침투, 속도전에만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이 기록인 거죠. 머리가 좋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평소에는 사실 속도를 또 내면서 상대 수비를 위협하고 흔드는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는 손흥민이 뛸 거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따라 나갔다가 오히려 예측이 잘못돼서 컵백을 허용하는 것도 그치. 있기는 해요.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속과 변속이 더 빛을 발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속도 이전에 손흥민이 얼마나 공간에 대한 이해와 위치 선정 능력, 순간적인 마무리 상황에서의 터치와 동작이 탁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능력에만 꼭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 흥민존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흥민존의 패턴을 보더라도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팀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런 득점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꾸준히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느냐인데 앞서 작전판에 보았던 그 선수들의 배치가 그랬던 것처럼 네. 넓은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꾸준히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는 동선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야 이 컷백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손흥민의 위치 감각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패배 전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막 더미감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움직임이 많을수록 사실 모든 감독들이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를 넣으려는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수비들이 흩어지고 공간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2-3-5든 3-2, 뭐 4-1이든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많을수록 소니는 워낙에 결정력이 좋은 선수니까 공간도 많이 네. 받아서 바로바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은 경기 수를 감안한다면 20골을 예상하는 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던 윙 자리로도 손흥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배치가 되는 경기들이 또 있을 그죠. 거예요. 길게 봤을 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윙이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 전술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좀 더 다양하게 시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